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추어 챌린지 이번 시간에 제38회 덕영배 전국 아마대왕전의 대국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해설의 홍성지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시국에 38년간 전통을 자랑하는 기전 바로 덕영배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번에 이 박수창 선수가 결승까지 올라서 그리고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바둑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뒀었죠. 네, 정말 좋은 내용으로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박수창 선수의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에게는 아직 한 판에 또 이 결승전 바둑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시니어 여성부입니다. 이철주 선수와 김수영 선수가 결승에 올랐는데 벌써 이름부터 묵직한 선수들이에요. 네, 김수영 선수는 정말 오랫동안 여자 바둑계를 주름 잡던 선수였고요. 그렇죠. 이철주 선수는 최근에 성적이 정말 좋기 때문에 네. 이 두 선수의 대결이 너무나도 흥미로웠죠. 그렇습니다. 이 시니어의 탑랭커 그리고 여성의 탑랭커가 결승에서 맞붙었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보시죠. 네, 영남일보와 대구광역시 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이 덕영배 전국 최강부와 시니어 여성부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전국 최강부 준결승 결승전을 함께했고요. 오늘 함께하시는 바둑은 바로 시니어 여성부의 결승전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피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제한 시간 20분의 초읽기 30초 3회 대국이 됩니다. 네, 좀 더 익숙한 방식입니다. 전국 최강부도 우승 연구 지원비가 1,000만 원, 그리고 시니어 여성부는 우승 연구 지원비가 300만 원입니다. 자, 이 아마 대회가요, 시니어 여성부로 이렇게 좀 통합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좀 역사가 긴데요. 이 시니어부 그리고 여성부가 이 선수들이 특히 좀 서로 간에 재밌는 승부들이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네, 바둑 내용만 본다면은 시니어 여성부가 훨씬 더 치열하고 재밌죠. 맞아요. 네, 정말. 이게 연구생 출신 선수들이 맞붙게 되면은 처음부터 엄청나게 치열하게, 그리고 연구가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승부가 안 나는데 네. 시니어 여성부 대국을 보다 보면은 대마가 잡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중간에 역전승도 많이 나오고요. 내용이 네.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오늘 바둑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바둑 보시겠습니다. 제38회 덕영배 전국 아마대왕전입니다. 자, 결승에 익숙한 이름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철주 선수 그리고 김수영 선수입니다. 자, 이철주 선수는 시니어 쪽에서 또 이름난 강자, 그리고 김수영 선수는 여성을 대표하는 강자인데요. 자, 제한 시간은 20분. 30초 3회죠. 그렇습니다. 김수영 선수가 아마 웬만한 정말 그 프로기사보다도 유명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결승에 올랐다 하면은 김수영 선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우승을 차지한 적도 많고요. 이 선수가 연말에 예전에 연말에 바둑대상 시상식이 열리면은 항상 참석을 할 정도로 네. 성적이 좋았죠. 아마 여자 기사상은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어요. 네, 랭킹이 일단 네.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한 5년 정도 연속해서 3년 이상을 1위에 한 적도 있었고요. 통합하면 약 5년간 정도는 1위를 놓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직장 생활과 이제 병행을 하면서 랭킹이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만 그 점수 차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그동안 여자 바둑계를 주름 잡은 선수고요. 이 선수가 시니어 기사들과의 상대 전적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네. 항상 대회를 보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철주 선수도요, 지금 현재 그 시니어 랭킹 3위에 올라 있는데요. 2위, 3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3, 4년 정도부터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그 시간 동안 입상을 하고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철주 선수는 사실 저한테는 좀 선생님 같은 존재인 게, 그렇군요. 네, 어렸을 때 도장 생활할 때 저희 도장 선생님으로도 계셨던 적이 있었고, 네, 잘 아시겠네요. 네, 그때도 이제 보통 아마 강자들과 대국을 했을 땐 좀 할만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철주 선수와 대국을 했을 때 좀 호되게 혼난 적이 많았어요. 네, 그만큼 실력은 원래 강했는데, 네. 대회 때 오히려 좀 성적이 좋지 않았던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름을 그렇게 많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약 2015년 정도를 기점으로 랭킹이 치고 올라와서는 2위까지 찍을 정도로 아주 일취월장한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전투 바둑이죠. 네, 전투도 잘하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대회에서 좀 몸이 풀렸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아, 그동안은 뭐 대회를 참여를 했을 때 긴장도 좀 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네. 요인이 있었을 텐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극복을 하고,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도 이철주 선수가 정말 기대가 되죠. 네. 아마 김시영 선수도 그 지지옥션이라든지 여러 대회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소문난 싸움꾼입니다. 전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이제 여자 기사들이 전투를 좋아합니다. 네, 전투를 잘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전투를 끊어야 될 타이밍에 좀 더, 그러니까 한 번 더 전투를 벌이는 적도 많기 때문에, 아, 네, 이게 여자 기사들의 대국이 더 재미있는 네, 거죠. 재밌는 이유죠. 그 완급 조절이 필요할 때는 또 필요한데, 지금 이철주 선수 붙여가면서 예. 지금 이수도 AI가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던 작전인데요. 이곳보다는 이 반대쪽으로 붙여가는 수가 좀 더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곳을 붙였을 때는 흙이 젖히고 백이 젖힌다면은 한 점을 제압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패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쪽으로 받게 되면 저희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최원진 박수창 선수의 대국이었죠. 네. 한 칸으로 고쳤을 때 붙인 모양이랑 똑같아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백이 젖히고요. 흙의 선택인데 단수 치고 밀어간다면은 좀 간명한 선택이 되고요. 네. 단수 치고 이쪽을 단수를 친다면은 백도 늘고 한 점을 제압을 하고 그러니까 백이 상변 쪽을 차지하고 흙은 이 두 점을 잡게 되는데 이 두 점을 잡더라도 이미 우변 쪽에 백돌이 견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흙이 이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황에 따라서 모양을 선택해 나가는 작전.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밀어 올라갔군요. 네, 지금처럼 돌들이 맞붙었을 때 배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진행은 백이 약간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게 백이 늘고 한 점을 제압했을 때 이곳을 늘고 백이 네. 맞고 중앙 쪽을 밀어가는 진행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흑이 호구를 쳤을 때 백이 원래는 이쪽을 젖히는 선택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상변 쪽을 차지를 하더라도 흑이 한 칸을 띄었을 때 이미 이곳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이 네 점이 움직이는데 백이 큰 부담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변 배석이 백에게 좀 도움이 되네요. 우변 쪽에 백돌이 지금은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흑도 좌 쪽에 실리를 먼저 차지를 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바둑을 발빠르게 두어갈 수가 있겠죠. 이제 하나 늘어두고요. 흑도 있게 되면은 그 진행이 부담스러웠는지 이제 2선으로 그러니까 백이 느는 교환 자체는 좀 당한 형태가 되는데 2선으로 밀면서 이거는 백이 한 점을 살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네. 백도 이제 중앙 쪽을 꼬부리면서 흑이 한 점을 제압을 했을 때 지금 이 백이 늘어둔 교환은 꽤 득입니다. 그렇겠죠. 지금도 역시 우변의 백 그 벌림의 위치가 썩 괜찮아 보이는 간격이지요. 네, 우변의 백의 위치가 좋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백에 붙이고 이렇게 젖히는 이 작전이 꽤 괜찮았던 작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백이 붙였을 때 흑이
애초에 왼쪽으로 젖혀서 네. 한 점을 때려내면서 패 모양이 벌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 정석 선택이 흙이 가장 좋았는데 지금 네. 이 선택은 주변의 배석이 백이 괜찮기 때문에 김수영 선수가 뭐 초반의 작전은 좀 실패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것으로 어느 정도 이 접전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달구벌에서 벌어진 덕영배 아마대 왕전, 이제 전국 최강부와 시니어 여성부, 지금 시니어 여성부 결승전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38회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의 전통을 이제 자랑하는 건데, 워낙 그만큼 대구 쪽에 그 대구바둑협회 이재현 회장님의 공로가 커요. 네, 평소에도 엄청난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내셔널 바둑리그도 2012년 원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덕영웅 팀으로 참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작년부터 그 대구에서 이제 후원이 좀 있어가지고요. 대구바둑협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는 굉장히 부러운 도시더라고요. 보니까 스포츠 클럽도 이제 내년부터 활성화되고 있고요.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아서 동호인 리그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만큼 뭐 그동안 후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뭐 여러 네. 가지로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서로 간에 이제 그 시너지가 잘 발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뭐가 하나 생기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럼요. 네, 여러 가지로 잘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하나하나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런 열정을 대구시에서도 화답을 한 셈이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 덕영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덕영배는 이제 각부 32명이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또 예선전이 있어요. 그 예선전을 통과하는 그 예선전도 굉장히 치열한데, 자, 김수영 선수나 이철주 선수는 상위 랭커이기 때문에 그 예선전 통과가 필요 없이 초청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또 힘겨운 4라운드까지를 통과를 하고 결승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런 대회를 예선을 거치지 않고 출전을 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뿌듯하죠. 굉장히 큽니다. 네, 그만큼 평소에 성적이 좋았다는 거고요. 네. 자, 만날 사람들끼리 만난 느낌인데요. 네, 지금 바둑을 보시면 이철주 선수가 여기를 막은 것까지는 좋았어요. 네. 근데 이쪽을 늘어간 수가 약간 느슨한 의미가 있었고요. 아, 생략해도 됐었습니까? 네, 그 자리에? 이곳은 백이 받지 않더라도 흙이 젖히고 단수치고 틀어 막는다면은 이곳을 젖혔을 때 네. 애초에 이쪽에 흙돌이 없다면은 백은 이쪽을 네, 아, 끊고 나서 흙이 나갈 때 여기 느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축이 백에게 유리했군요. 네, 축 문제도 있고요. 축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곳은 하나 단수를 쳐두고 이렇게 늘었을 때 끊으면은 그냥 돌려친 다음에 아, 네, 여기 계속? 그냥 단수 치고 씌워버리면은 네. 흙이 이쪽에서 뭐 한 15집 집을 만들었지만 중앙 쪽에 백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작전도 있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받지 않았어도 돼요. 네. 자, 그 사이에 흙이 이제 좌하 쪽을 입구자로 보강을 했고요. 이제는 흙도 하변 쪽을 들어가면서 백의 간격을 응징을 해야죠. 백도 하변 쪽을 받지 않고 모양을 키웠기 때문에 하변 쪽을 두는 게 좋습니다. 네. 아, 백 모양이 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법일까요? 네, 지금 그 자리도 큰 자리긴 한데 좀 더 급한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하변이었군요. 네, 결과적으로는 흑에게 하변을 돌아올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흙이 하변 쪽을 뒀고요. 이렇게 되면은 하변 쪽이 이바둑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붙여간 수는 부분적으로 좌하 형태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흙이 침입을 했을 때 백이 선수로 좌하 쪽의 모양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법이고요. 네. 짚고 나서 젖히는 교환까지 선수고, 있는 자리도 흙이 받지 않는다면은 여기를 젖히고 단수치고 젖혔을 때 귀에서 폐가 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교환이 됐을 때 흙이 쉽게 이쪽을 끊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흙이 받지 않기는 좀 어렵겠죠? 네, 받지 않았을 때 하변 쪽에 한 점을 크게 제압을 할 수 있다면은 좋은데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날일자로 씌우더라도 백이 붙인다면 이 한 점이 오히려 여기서 모양이 생기면은 늘었을 때 건너붙이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받는 게 정수죠. 네, 예상할 수 있는 진행이 좀 펼쳐질 거고요. 지금 흑의 이 선택이 나쁘지 않은 게요. 자연스럽게 머리가 좌변 쪽, 그리고 좌상 쪽을 향하니까 백이 여기서 모양을 키웠는데 하변을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모양을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이 큰 집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네. 몇 수 전으로 돌아가서 그 우상 쪽 처리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백이 기분이 좀 좋은 흐름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역시 그 상변의 느러 선수가 약간 발느린 수였군요. 네, 늘어둔 수는 뭐 초반에 둘 자리가 많은데 약간 느슨했고요. 그 다음에 흑이 상변 쪽을 선택을 했을 때 같이 다가선 진행이, 그러니까 그 수는 오히려 이런 자리, 그러니까 이곳에 눈목자를 두면서 하변 쪽의 모양과 좌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게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백이 먼저 중앙 쪽을 두었더라면은 흑도 하변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없었겠죠. 예. 백도 계속 기대어 가면서 하변 쪽에 흑 한 점 노려보고 있습니다. 좌하 쪽은 흙이 꼭 받았어야 됐던 자리인가요? 먼저 하변을 갈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흑은 받질 않고 사실 중앙 쪽을 밀어가는 선택이 좋았어요. 중앙이라 하면은 네, 이곳이요. 아, 이쪽을 네. 밀어서 백이 만약에 늘어서 받는다면은 그때 이쪽을 넘었을 때 네. 이 백의 세력을 전혀 사용할 곳이 없고 흑은 여기에 벽이 생기는 순간 이 좌상 쪽의 백 모양을 견제를 하면서 이제는 뭐 침입을 하는 것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그런데 하변에서의 접전은 이제 백에게 먼저 성공이 돌아와서 지금은 백도 한 점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수로는 여기 밀어서 진행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변화가 직접적으로 무엇을 한다기보다 먼저 이렇게 그림을 좀 짜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보통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그게 강력하다면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른 쪽을 응수를 해야 된다면은 애초에 공격을 시도 안 하는 게 더 좋은 상황이 많고요. 두텁게 모양을 먼저 짜는 것이 또 유력할 때가 있는 거군요. 네, 지금도 백이 직접적인 공격을 선택을 했는데 흑도 여기서 더 이상 응수를 하지 않고 이런 데를 먼저 밀어가는 것도 좋아요. 아, 네. 네, 백이 만약에 받는다면 그때는 하변 쪽에서 또 응수를 하고요. 예. 사실 이렇게 건너붙인 건 끊어달라는 건데요. 아, 김시영 선수가 아예 하변부터 갑니다.
백도 그냥 중앙 쪽을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게 두터운 자리인데 네. 이건 최대한 집으로 이득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 자리. 글쎄요. 지금 타이밍에서 한 점을 끊어잡는 것은 크진 않는데요. 좀 더 중앙 쪽을 정리를 해야 되는 장면이었나요? 네, 여전히 중앙 쪽을 중시를 했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백이 먼저 중앙 쪽을 두는 만큼 중앙 쪽의 발언권이 백이 좀 더 생깁니다. 이거는 백이 받아줬기 때문에 흑이 오히려 뭐 밀어간다면은 더 잘 됐죠. 어차피 네. 하변 쪽의 가치는 크지 않고 결국에는 중앙 쪽을 중시를 해야 되니까요. 애초에 지금 흑 두 점을 이제 사석으로 삼아서 김수영 선수는 계속 실리를 얻어들이고 있고요. 네, 중앙 쪽을 두는 게 중요한데 이제 두 기사 모두 하변 쪽에 실리가 커 보이기 때문에 하변 쪽부터 정리를 해가고 있고요. 이제는 백이 받아준 만큼 흑도 뭐 좌상 쪽이나 중앙 쪽 아니면 우변 쪽을 기대어 가면서 이쪽에서 먼저 이득을 볼 수 있다면은 그것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요. 네. 그 자리 백이 받아준다면 당연히 득인데 네. 백도 반발을 할 겁니다. 뭐 이곳이나 이쪽으로. 이 자리도 괜찮은 게 다음에 한 칸 뛰는 자리가 선수라고 본다면은 이 백이 나오는 자세가 너무 좋죠.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반발을 하고 싶은 자리일 것 같은데요. 네, 역시 반발을 하죠. 네. 흙이 붙이는 게 된다면 좋겠지만 막는다면 끊어서 이건 괜찮은데 붙였을 때 백도 치받아서 끊는 게 좋아요. 흙이 돌파하고 이런 데를 느는 것이 백이 받지 않더라도 나와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네요. 네, 생각보다 백의 형태가 두텁습니다. 지금 흙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백이 한 번 더 둔다면 그 언저리를 둘 것 같은데 오히려 반발을 불렀는데요. 네, 지금은 중앙 쪽에 교환을 한 이상 백이 아래쪽으로 넘어가는 선택보다는 중앙 쪽을 중시를 하겠죠. 그렇겠네요. 우아 쪽에 흙이 한 점을 제압을 한다면은 한 15집에서 20집 정도 집이 늘 수가 있는데 중앙 쪽은 집이 난다면은 거의 한 30집이 나기 때문에 네. 백도 이제는 넘질 않고 중앙 쪽을 선택을 합니다. 자, 김세영 선수도 네, 김수영 선수도 늘어두는 게 정수거든요. 네. 이거는 승부수를 선택을 했어요. 정말 평범하게 가지 않고 있습니다. 흑도 중앙 쪽에 들여다본 교환 때문에 이 한 점의 체면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을 끊었고 네. 이제 단수 치고 막는다면은 이 흑돌이 당장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위기인데요. 아, 자, 뭔가 변화를 구하려고 했던 장면에서 뭔가 조금 스텝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백도 그냥 막았어야죠. 단수 친 건 악수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근데 어차피 백이 그쪽을 막게 되는데 흑이 이도를 살렸을 때 이 단수 치는 교환은 오히려 백이 반대쪽을 단수 치면서 이렇게 틀어막는 형태가 좋아요. 네, 그런데 아, 그것을 미리 없앴기 때문에 이거는 흑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끊어서 정리를 한다면은 여기 약점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 자리가 흑돌이 온다면은 다음에 끊고 이렇게 돌려치는 것도 기분이 좋고 그렇다고 백이 이쪽을 받았을 때는 우변 쪽이 끊어진 이상 여기 약점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이 승기를 잡을 뻔하다가 놓친 기분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단수 치는 것이 그냥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엄청 큰 차이가 있군요.
네, 이제는 흑이 세 점을 최대한 버리면서 행마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일련의 이제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젖혔다는 것은 일단 세 점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뭐 사는 거는 가능은 하죠. 네, 흙이 있고 나서 이선을 붙였을 때 흙돌이 사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깥쪽에 백돌이 두터워지면은 주변에 백돌이 많은 만큼 이 흙돌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건데, 네. 일단 김수영 선수 승부수를 날리네요. 자, 과감하게 버리는 작전이 어땠을까 말씀을 드린 찰나에 자, 흑의 작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연 이 모양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38회 덕영배 전국 아마대왕전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시니어 여성부 최강전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철주 선수와 김수영 선수의 모습이죠. 자, 굉장히 긴박한 장면인데요. 결국 이렇게 젖혀이었다는 것은 이젠 버리기가 어렵게 됐겠어요? 네, 여전히 흑도 이은수로는 여기를 끊어서, 그러니까 중앙 쪽을 중시를 했어야 돼요. 아, 네, 그렇지만 김수영 선수는 젖힌 순간에는 애초에 끊는 것보다 손해가 되기 때문에 네. 살리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버리는 작전이 쉬운 작전이 아닌가 봐요. 네, 그리고 중앙 쪽에 단수 치는 것도 사실 악수죠. 그냥 붙여서 흙이 살았더라면 백이 있는 것은 반대쪽으로 맞고 우아 쪽에 백도를 잡으러 가는 게 있었는데 그렇네요. 네, 지금 이것이 흙이 단수 교환으로 인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백은 쉽게 우아 쪽을 틀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 교환이 있고 없고 차이가 또 굉장히 큰데요. 우선 흙이 사는 것은 후수잖아요. 흙은 후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우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의 집에 조금 생채기가 났어요. 흙이 이쪽에 단수 치는 교환을 하지 않았더라면 백이 여기까지 버티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백이 버티는 게 가능하고요. 아, 저렇게 호구를 치는 것에 또 차이가 있군요. 만약에 끝낼 수가 여전히 남겨져 있었다면요. 네, 그렇죠. 이제는 백이 중앙 쪽을 밀어가면서 여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 우아 쪽의 백돌보다는 중앙 쪽의 흑돌이 더 약하죠. 그렇네요. 아, 아예 퇴로까지 차단을 하면서 흙을 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흑이 우변 쪽을 선택을 한 게 집으로도 전혀 이득을 못 봤죠. 우아 네. 쪽에 백돌이 오면서 다음에 이런 데를 늘고 끝내기 하는 것까지 다 선수로 듣기 때문에 집으로도 오히려 손해를 받고 네. 중앙 쪽에 흑돌이 약해진 순간 이제는 다른 쪽에서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철주 선수가 지금은 승기를 잡았습니다. 정말 한순간인데요. 흙이 버리는 작전만 같더라면 이 바둑은 뭐 흙도 충분히 둘만한 바둑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판을 좀 넓게 봤어야 되는데 네. 흑돌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끊어져 있는 흑도를 그래도 좀 잘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실리의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살린다고 하더라도 좌상 쪽에 백이 먼저 손이 온다면은 집균형도 백이 앞서 있습니다. 김시영 선수가 계속 그 백의 연결을 문제 삼으면서
중앙의 모양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네, 흙이 늘어난 집은 이쪽에 두 집인데 백은 이런 데를 붙이고 호구를 치면서 여기서도 이득을 봤고요. 네. 그리고 우아 쪽도 그렇고 이제 잊고 나서 흙이 중앙 쪽을 두게 되는데 이 흑도를 노려보면서 좌상 쪽의 모양을 키웠을 때 흙이 뭔가 강력하게 여기서 침입을 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백이 이 흑돌과 엮어간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뭐 굳이 무리해서 흙을 공격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네, 그렇죠. 살살 공격하면서 다른 쪽의 집을 조금만 이득을 보더라도 네, 이철주 선수의 이 전략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아, 흙이 좌상기를 먼저 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흙이 좌상 쪽을 먼저 두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 오히려 백이 우변 쪽에 한 점을 제압을 하면서 우변 쪽에서 백집이 이쪽을 젖히는 것까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미 한 10집 정도 아, 네, 백집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한 점을 제압했다는 것은 우세를 의식을 한 건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좌상기는 흙에게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집을 조금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는 그래프상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또 아마 대회에서는요, 보다 보면 이 차이가 벌어졌던 것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정도의 차이는 쉽게 역전이 되는 것도 많이 나오고, 네. 실제로 프로 대국에서도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를 가져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진짜 공배를 메울 때까지는 모르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둑이 좋다 보면은 물러서다가 역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저 작전은 어떨까요? 3-3을 들어갔는데 좌변을 벌리면서 다시 또 저 귀한 점을 잡혔거든요. 네, 물론 흑이 좌변 쪽에 실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백도 좌상 쪽에 깔끔하게 한 점을 제압을 하면서 주변에 변화가 없어지는 만큼 백이 두기 편한 것 같아요. 아, 흙이 직접적으로 움직였어야 됐을까요? 네, 일단 귀 쪽을 살리자고 하는 게 좀 더 변화의 여지가 많았겠죠. 자, 이렇게 끝내기로 가서 어떨까요? 지금 집 차이가요. 백은 이쪽을 그냥 밀고 젖히고 그 다음에 이쪽을 밀면서 정리를 한다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백집이 납니다. 이곳의 흙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젖히고 늘어서 한 이 정도 선에서는 집이 날 것 같아요. 네. 여기를 깔끔하게 짓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흙집은 여기가 10집, 10뜰, 20뜰, 30뜰, 40뜰, 55가 좀 넘게 나는데 네. 백은 여기가 한 15, 25, 30, 40, 50, 이거는 백이 60집이 넘게 납니다. 반면으로도 백이 남기는군요. 네, 정말 간명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둑이 백이 좋아요. 그렇다면은 김시영 선수에게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건데요. 네, 지금 이 날일자도 흑도를 좀 더 압박하는 좋은 수고요. 지금도 역시 이철주 네. 선수는 흑도를 심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중앙 쪽에 집을 짓겠다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의 그 우위를 아마 느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차이라면은 선수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형세가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고요. 김수영 선수도 뭐 어떻게든 백의 약점을 찾아내서 거기서 분위기 반전을 생각해 봐야죠. 이 백 모양의 약점은 좀 없나요? 지금 끊어지는 데라든지요. 네, 흑은 이런 데를 끊으면서 일단 약점을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쪽을 끊었을 때 사실 백이 받질 않고 이런 데 단수 치고 여기가 또 선수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중앙 쪽을 백이 먼저 뒀을 때 아, 흑이 한 흑에 점을 때려내면은 씌어갔을 때 여기 흑돌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백이 정말 마음 먹고 흑돌을 공격하고자 한다면은 흑돌이 위험한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를 먼저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은 입장에서는 잘 떠오르진 않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 변화를 남겨두기보다는 차라리 변화가 없는 집으로는 손해더라도 좀 더 튼튼한 쪽으로 가고 싶은 게 바로 사람 마음이죠. 단수를 쳤다는 것은 한 점을 가볍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아, 있지는 않고요. 돌려치는군요. 아, 네, 그렇지만 백이 흑대마를 노려보고 있지는 않네요. 그냥 이 정도로만 정리가 돼도 유리하다 이런 뜻이군요. 네, 이렇게 뒀다는 것은 뭐 단수를 치고 중앙을 받겠다라는 뜻인 것 같네요. 이렇게만 교환해두고 흑도를 잡으러 가기에는 백이 단수 치는 것보다는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는 뭐 중앙 쪽을 받는 게 정수고요. 아, 위쪽의 약점이 좀 더 신경이 쓰였나요? 글쎄요. 일단 이곳을 이었다는 것은 흑이 끊고 나서 단수 친다든지 들여다보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네. 흑이 먼저 중앙 쪽을 뒀을 때 백도 심하게 흑도를 차단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쪽을 받는 것보다는 집으로는 좀 손해를 봤습니다. 결행합니다. 김수용 선수. 뭔가 전단이 구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흑도 최대한 백의 약점을 노려봐야죠. 뭔가 모양이 살짝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 부분에서의 백 모양은요. 네, 백이 바둑이 좋은 입장에서는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네. 이거는 흑도 일단 단수를 치면서 백 모양을 망가뜨리고 있고요. 네. 자, 뭉쳤죠, 돌들이. 모양을 놓고 본다면 흑도 이 자리를 두는 게 일감인데, 네. 한 칸. 네, 입구자로.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은 백도 호구 치는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백 모양을 한 발이라도 더 진출하는 의미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흑돌이 약한 만큼 김수영 선수가 여기서는 한 발 물러섰네요. 세 점이 아직도 움직일 수 있나요? 맛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이제는 세 점을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를 둔다고 하더라도 백이 맞고 호구를 칠 수도 있고요. 네. 찔렀을 때 치받더라도 찌르면은 끊어서 흑이 당장 백의 수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세 점이 잡혔어요. 뭔가 모양을 좀 우그러뜨리는 것은 제법 한 것 같은데 실속을 챙긴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중앙 쪽에 백집이 났고 흑돌이 약한 입장에서는 중앙 쪽에 수를 내자고 했을 때 계속해서 대마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것을 결행하지 못했어요. 그렇네요. 아, 그 자리까지 지키는군요. 백도 약점을 지키면서 흑대마를 압박해 갑니다. 지금 중앙을 손질하기가 좀 마음이 급하죠. 가고 싶은 데들이 좀 있어서요. 네, 원래는 중앙 쪽을 지키는 게 정수라고 느껴지는데요. 김세영 선수가 중앙 쪽을 지켰을 때는 백이 상변 쪽을 틀어 막았을 때 이거는 흑도 실리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흑이 한 번 더 버텼고 이제는 백이 중앙 쪽을 선택을 합니다. 네, 연결을 다소 집을 좀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고 있고요. 아, 근데 이거는 결국 받아야 되나요? 네, 맘만 먹고 백이 공격을 한다면 흑돌 전체가 걸릴 것 같아요. 이제는 판이 제법 좁아져서요. 네, 지금 백이 이쪽을 두는 자리도 선수고요. 흑이 여기 단수치고 한 점을 때려내고 치받아서 받을 수는 있지만 백도 이쪽을 느는 자리까지 선수로 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흑이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곳의 약점도 백이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중앙 쪽을 씌우면은 흑대마가 갈 곳이 없습니다. 자, 아마 랭킹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두 선수의 대국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철주 선수의 그간의 이제 성적을 좀 보니까 그 준우승이 좀 유독 많더라고요. 아직 큰 대회 우승 경력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반면에 김수영 선수는 무려 상금 1,000만 원이 걸린 그 춘향배에서 우승을 한 적도 있고 뭐 우승을 따지자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성적을 보였던 기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수영 선수는 뭐 단연간 여자 랭킹 1위 자리를 유지를 했고요. 네. 뭐 어찌 보면은 그 아마추어 선수의 가장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평소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바둑을 즐기고. 네, 할 수 있다라면은 가장 좋은 누구나 그럴 수는 네, 없지만요. 네, 이상적인 모델이죠. 네. 이미 기량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김수영 선수가 2012년 이후로 입단 대회를 안 나갔더라고요. 아마추어 생활을 충분히 만족한다고 하면서요. 네, 프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선수들이 보통 아마추어 대회는 주말에 벌어지기 때문에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말의 스케줄은 뺄 수가 있죠. 네. 사실 또 옆에서 볼 때는 좀 안쓰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 5일을 일을 하지만 주말은 또 오롯이 바둑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체력이 또 보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주말에 대회를 참가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몸이 힘들면은 뭐 대회를 참가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죠. 네, 골라서 또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내셔널 바둑리그에서도 오랫동안 주전으로 뛰고 있고 또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대구바둑협회에서 지금 몇 년째 그 안방마님으로 선수로 뛰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사실 뭐 상금도 중요하지만 바둑을 두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선수들과 이렇게 만나서 또 친목을 다지는 것도 좋고요. 이철주 선수도 굉장히 바둑을 그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대회가 끝나도 그 여러 시니어 선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복귀를 하고 또 아니면 새로운 바둑을 두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게 정말 이런 대회의 묘미죠. 네. 재미이기도 하고, 저도 만약에 지방에 행사가 있으면은 이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웬만하면은 참석을 하다가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미 뭐, 분위기를 잘 네, 아시겠네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네.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재밌죠. 또 이 시니어 선수들이 공부량이 제법 많거든요. 특히 뭐 굉장히 인상적인 대결이었죠. 그 안재성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인공지능 일치율이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렇죠. 안재성 선수는 뭐 공부량이 확실히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초중반의 선수들이 우위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이제 간혹 체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덜미를 잡히기도 하지만 이 시니어 선수들 사이에서도 안재성 선수의 강함은 뭐 이름나 있더라고요. 자, 순위 제법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백의 집에는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흑이 100의 약점을 노려보면서 네.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이철주 선수가 지금 잘 받고 있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강수를 두기에는 중앙 쪽에 대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흑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확실한 두 눈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흑이 중앙 쪽에서 뭐 이쪽을 나와서 끊는다든지 여기 교환을 기민하게 하면서 이제는 이곳을 맞게 되면 흑돌이 살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뭐 백집에서 큰 수를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좀 부족했던 실리의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한번 개가를 했었던 그 반면으로도 백이 약간이나마 유리한 그런 형국은 아직까지도 달라지지 않은 건가요? 네, 흑이 상변 쪽을 밀어가면서 그리고 대마를 살리면서 집으로는 많이 추격을 했어요. 그렇지만 기존의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흑이 역전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백이 선수를 잡고 끝내기를 한다는 거죠. 네. 우화 같은 곳에서 흑의 집이 제법 날 수도 있었던 곳인데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라든지 역시 모든 원인이 우변에서의 흑의 선택에서부터 비롯된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김소영 선수가 오늘 바둑을 두면서 우변 쪽에서 그러니까 큰 실수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이철주 선수가 전체적인 반면 운영을 깔끔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굳이 잡으러 가지 않고 말이죠. 네, 보통 이제 약한 돌이 생기고 자신이 두터울 때는 잡으러 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철주 선수는 흑이 우변 쪽에서 살았더라도 전체적인 실리의 균형이 자신이 앞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반에는 이렇게 두 집을 내고 사는 형태가 나오면은 보통 좋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살린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아, 역시 버리고 둔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돌을 버린다는 게 쉽진 않죠. 돌을 버리고 딱 사석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그 다음부터야 또 작전을 얼마든지 짤 수 있는데요. 이 버린다는 개념을 글쎄요, 인간이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돌을 버릴 때는 그러니까 살리고 나서 상대가 얼마나 두터워지느냐 뭐 그런 것도 좀 따져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버린 다음에 형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돌을 못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네. 네, 그렇지만 오늘 대국에서는 중앙 쪽에 이 흙 한 점에 나와 끊는 수를 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 그때는 중앙 쪽을 끊으면서 그러니까 흙이 두텁게 처리를 하는 게 백이 한 수 가일수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살리는 것보다는 돌을 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나고 보니 이렇게 또 되고 보니 느끼는 거지만 그야말로 우변에 흙이 살려고 했던 이 작전은 생불여사라는 단어가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김소영 선수가 뭐 전투적인 바둑을 잘 두는데요. 네. 근데 우변 쪽이 정리가 되고 나서는 상대가 너무 두터웠기 때문에 그 전투력을 발휘할 자리가 없었어요. 또 잘 넘어가지 않는 상대를 만났기도 했고요. 네, 이철주 선수가 정말 깔끔하게 판을 정리를 잘했습니다. 네. 물론 유리한 바둑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 자리까지 살리고 나오면서 흙의 집을 조금 더 이제 제안을 했어요. 자, 이후로도 좀 수수는 길게 이어졌고 결국 개각까지 갔습니다만 결국 이 바둑은 이철주 선수가 7집 반을 남겼습니다. 김수영 선수가 오랫동안 이 승부를 좀 예견하긴 했을 거예요. 네, 38회 덕영배 시니어 여성부에서는 이철주 선수가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자, 바둑이 그래도 뭐 중앙에 대마도 있었고 조금 복잡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전체적으로 이철주 선수가 준비를 잘 해 나왔고요. 네. 중반에 이철주 선수가 두텁게 판을 짰는데 거기서 한 번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마지막까지 네. 원사이드하게 이철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변에서의 그 미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김수영 선수에게도 좀 해볼 만한 바둑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철주 선수가 하변 쪽에서 제압을 한 게, 그러니까 흙 한 점을 제압을 한 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김수영 네. 선수가 앞설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찬스를 오히려 좀 상대를 약점을 노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승기를 이철주 선수가 잡았죠. 네. 그리고서는 아주 뭐 깨끗하게 바둑을 운영한 것도 인상적이었던 그런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8회 덕영배 전국 아마대항전을 함께 했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대회를 참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마추어 챌린지 덕영배 전국 아마대항전 이 전국 최강부 준결승, 결승, 그리고 시니어 여성부의 결승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바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